그리고 이제 이것도 저희가 보도록 할게요. 뇌출혈 그리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질환이 과연 어떤 걸까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걸까요, 김미아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 만성질환 가장 많이 하고 차지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죠. 바로 이제 고혈압입니다. 고혈압이 뇌졸중 원인을 일으키는데 67%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혈압 걸리신 분들은 무슨 이게 병이야. 평생 약만 먹으면 되는 병인데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죠. 절대 아닙니다. 합병증이 정말 무서운 게 바로 고혈압과 당뇨고요. 그다음에 당뇨가 두 번째로 뇌졸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그 이유는 당뇨 환자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하죠. 일반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혈액이 지나가는 속도보다 당뇨 환자분들 혈액 지나가는 속도가 더 느려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막히면은 바로 뇌졸중을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이상지질 혈증 이 부분은 그냥 고지혈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쉽게. 그리고 흡연하시는 분들. 특히 뭐 술보다 더 안 좋다라는 게 흡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의사분들은 술, 담배 모두 다 금지를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현대 일상생활에서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 스트레스 받으면 마땅히 풀 게 없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금 흡연 관련돼서는 위험을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뇌혈관 질환은요 남성분들보다 여성이 더 많이 걸린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3대 질환, 암, 뇌, 심장 질환은 남성분들이 많이 걸린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뇌질환만은 여성분들이 많이 걸린대요. 그 이유가 뇌동맥류. 이제 뇌 CT나 뇌 MRI 찍어보신 분들 알겠지만은 뇌깔이라고 의사분들이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뇌동맥류예요. 이 위험도를 봤을 때 가족력, 어디든지 가족력 안 빠지죠? 암, 치매, 심장질환, 그리고 우리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가족력이 정말 무섭습니다. 네, 이 뇌동맥류도 가족력이 2배 정도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성분들이 1.56배래요. 오히려 고혈압 환자보다도 여성분들이 더욱더 높습니다. 그 이유가 호르몬 영향이래요. 우리 여성 호르몬 있죠. 에스트로겐. 이 에스트로겐으로 인해서 이 뇌질환 관련해서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욱더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여성분들은 더 위험하겠어요. 고혈압도 앓고 계시고 당뇨도 앓고 계시고 고지혈증도 앓고 계시고 흡연도 하신다. 그러면 이 위험도는 더욱더 높게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치료비 걱정 없이 만약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당연히 내 자산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매월 내는 이 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뇌질환을 유발하는 질병과 관련해서 좀 살펴봤을 때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고혈압이 무려 67.1%였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당뇨였었는데 주변에 고혈압 약 복용하시는 분들도 정말 흔하고요. 당뇨약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흔하잖아요. 자, 그런 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뇌질환을 유발하는 그런 좀 질병에 좀 노출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각별히 더 잘 챙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저 포함해서 또 위험하다라고 하니까 역시나 좀 대비 든든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 질환 과연 정말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험을 통해서 준비해 뒀는지도 좀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대 질환과 관련된 보험 준비했거든요. 임민지 전문가님.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준비하셨을까요? 네, 일반적인 고객님들이 대부분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 관련된 담보만 준비하셨는데요. 그 보장 범위를 넓은 거를 가입하실 거면 일반적으로 뇌혈관이나 허혈성에 관련된 수술비를 준비하시는 게 보장 범위를 더 넓게 해서 반복으로 보장하는 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술비 보험이 이제 반복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라라는 얘기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술비 보험 어떤 건지도 저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진단비만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김희아 전문가님, 수술비와 진단비 보험 차이점 좀 체크를 해볼까요? 네, 이제 수술비 같은 경우는 보험사들이 이제 올해부터 막 판매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과거에도 수술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너무 적은 금액만 보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비 진단비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보장 범위에 있습니다. 진단비는 보험사들이 암 진단비, 뇌, 심장 질환, 간, 폐 그리고 요양 관련된 이런 중증 질환 관련된 부분만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수술비는 굉장히 폭이 넓어요. 경증 질환부터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백내장 수술, 치액 수술, 뭐 위로 인한 수술, 암 수술, 심장 질환, 뇌 질환 모두 다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급 횟수에 관련해서 앞서서 스텐트 삽입 수술 평균 수술 횟수가 3.1회였습니다. 만약에 내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만 갖고 있다. 그러면 한 번 발생하고 받고 끝나겠죠. 더 이상 두 번째 스텐트를 교체할 때 보상 못 받습니다. 근데 수술비가 준비되어 있으신 분들 횟수 상관없죠. 두 번 했을 때 보상받고 세 번 했을 때 보상받고요. 암 환자분들 전이 재발 많은 분들은 뭐 5번에서 10번까지 되는데 그때마다 수술할 때마다 계속 보상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중요한 부분 바로 보험료 측면입니다. 진단비는 상대적으로 중증 질환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 수술비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가격이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근데 이거는 저희가 단순하게 보험료 측면을 따지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면은 보상 금액 부분이 있습니다. 보상 금액 부분. 그래서 저희가 잠시 뒤에 이 수술비를 준비하면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 때 얼마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전의 수술비는 이제는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비 보험도 요즘은 좀 많이 변신해서 많은 보장을 가지고 지금 또 여러분들 곁에 있다라고 하니까 자, 이 수술비 보험으로 여러분들께서도 이대 질환 한번 대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이와 관련된 수술비 보험 플랜 바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볼까요? 네, 일단 보험료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진단비에 대비 수술비는 한 10% 정도의 금액으로 준비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대 질환 같은 경우는 혈관 질환이잖아요. 갑자기 쓰러지고 그럴 경우 바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가 약 80%라고 합니다. 응급처치로 살아나시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수술로 이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로 한 번 맞고 끝이 아니죠.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비싼 치료는요 모두 다 이 수술을 했을 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아마 병원에서 수술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일반적으로 내가 입원을 해서 약물 치료 받는 것보다는 수술을 했을 때 더욱더 많은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이거는 설명 안 해도 모든 분들이 다 알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질병부터 큰 질병까지 폭넓게 보상하는데 저희가 잠시 뒤에 우리나라 수술 1위부터 19위에 관련돼서 질병들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주목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겪는 질병 같은 경우는 뭐 흔하죠. 하지만은 우리 심장 질환이 그중에 아주 높은 순위에 있고요. 그래서 수술비는 정말 보험 중에서 많은 부분을 보상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병자분들과 건강한 분들 수술비 준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다릅니다. 먼저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건강하기 때문에 납입 면제 조건이 더 좋아요.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이 부분은 유병자분들도 동일합니다. 하지만 말기 폐질환, 말기 간질환 그리고 만성 당뇨 합병증 왜? 이 건강한 분들이 가입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당뇨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만성 당뇨 합병증 걸렸을 때 또 납입 면제되고요. 그다음에 양성 뇌종양, 상해 질병 50% 이상 후유 장애가 이제 건강한 분들의 납입 면제고요. 유병자분들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상해 질병 80%입니다. 그래서 이 납입 면제가 발생하면요, 내가 예를 들어서 수술비를 5만 원에 가입을 했습니다. 근데 유병자분들이든 건강한 분들이든 뇌졸중에 걸렸어요. 이러면 5만 원 나고 있는 보험료를 그때부터 납입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입한 담보들 있잖아요. 그대로 만기 때까지 보상받는 게 바로 이 납입 면제 조건이기 때문에 수술비 가입할 때 또 꼭 보험사들마다 납입 면제 조건도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